윤석열 대통령 역시 취임 후 세 번째 특사를 단행합니다. 대법원 판결의 잉크도 마르기도 전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8.15 특사로 자유의 몸이 될 모양입니다. 3개월 전에 법의 판단을 받았는데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강서구청장 다시 내보낼 모양이죠. 살다 이런 경우 처음 봅니다. 주로 이제 무슨 경제인 중심, 경제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사면으로 보여집니다만 뜬금없이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라고 하는 분이 사면에 포함이 됐죠. 보궐선거가 발생한 그 사유를 제공한 분이고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불과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특별 사면에 포함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공정과 상식, 원칙 뭐 이런 것들에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강한 비판에 지금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의 내용을 보면 김태우 전 구청장 같은 경우는 공익제보자이므로라고 하는 뭐 이런 어떤 말들이 들어가 있어요. 전 처음 보는 사면심사 결과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 이 김 전 구청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 비위 의혹, 예를 들면 환경부 블랙리스트나 조국 당시 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들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대법원 형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사면의 주요한 특징은 친박은 안 돼였다고 봅니다. 예. 예, 친박 인사들 거론됐던 분들이 많은데 전체가 다 안 됐죠. 일단 재계에서는 장충기 부사장 그리고 최지성 부사장 두 사람 다 이번에 사면 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이 두 분이 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기소가 됐던 분들인데 사면이 안 됐습니다. 자, 안종범 수석부터 시작해서 최서원 씨, 옛이름 이제 최순실이죠.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도 거론이 됐는데 여튼 친박은 안 돼. 아니 김성희 소장은 뭐 오늘 판도라에서도 여지없이 우리 국민의 힘을 또 윤석열 또 정부와 이렇게 갈라치게 하는 참 아주 전략적인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 앞에 이제 박소연 수석께서는 이제 김태우 이제 강서구청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아프죠. 박소연 수석이 이제 문재인 정부 수석할 당시에 특히 이제 김태우 이제 수사관이 특별감찰반 그 비리 의혹을 폭로했지 않습니까? 네. 행식은 이제 공익제보였어요. 당시 이제 문재인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공익제보로 인정을 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좋은 일을 한다고 법을 어긴 건데 그것 때문에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이 좀 부당하지 않느냐는 여론이 있어서 아마 그걸 받아들여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포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저 지점이 주목받는 지점인데요. 사실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특사를 받은 것. 이것도 하나의 주목거리거든요. 전 이제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그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비판할 수 있겠죠. 특히나 지금 이번 대통령 사면의 문제는 뭐냐면 대법원이 판결을 했는데 아니야. 공익제보야 그건. 이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대통령이 부인한 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짐이 곧 국가다 수준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이나 어떤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그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건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다음에 죄질이 안 좋다. 이번에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대통령의 특별 사면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범죄 혐의로 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야를 같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야를 다 이번엔 안 끊어놨습니다.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그냥 할 말이 없는데 그 자체로 좀 인정을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김태우 청장 같은 경우는 보통의 큰 뇌물죄나 선거 부정 같은 이런 것보다는 좀 경하다는 상대적인 차별성이 있다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 결국 10월 11일 보궐선거의 결과로 저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의 마음을 잘 아는 권영세 의원의 최근 발언을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있든 없든 안 내는 거는 그걸 전적으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얘기니까 우리 지도부에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는 그 뭐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권영세 의원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대통령의 의중이 이렇구나라고 저희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건데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할 노릇이죠. 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당초 국민의힘 기류는 무공천 방침이었어요. 자기 당 기책의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하면은 그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예. 당은 당규죠. 당규에 그런 규정이 있고 아마 민주당도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헌 당규를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체로 지금까지 지켰어요. 그런 원칙적인 입장에서 당 지도부에서는 이걸 무공천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원칙적인 입장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공익제보의 성격이 더 훨씬 많이 컸다. 20몇 가지 내용 중에서. 그렇다면 이 공익제보자로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까지 이루어지고 또 지역에서 주민들이 그 사면 복권의 의미를 또 후보 경쟁력으로 이렇게 인정해 준다면 그 후보를 굳이 우리가 내지 않을 이유도 없다는 게 이제 권영세 의원의 입장이에요. 근데 저 국민의힘도 대체로 지킨 것이지 꼭 지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지켰죠.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결과적으로 유권자의 판단에 맡기자. 거기에서 또 사면 복권의 특별 사면에 무슨 뭐 근거로 삼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그것은 저는 유권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이분을 출마시키기 위한 군부를 지금 상당히 세게 떼고 계시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갖죠. 강하게 떼시던데 좀 아까. 그리고 이미 그 군부를 이전에 아마 출마시키라고 하는 강한 대통령의 의지가 바로 여기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을 예상하시면서도 특별 사면을 대상에 포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점점 잃어가고 있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거기서 전선이 형성이 된다면 그것은 뭐 충분하게 민주당이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무공천으로 이제 당내에서 일정하게 기류가 형성된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당원 단계에 따라서 규칙사이기 때문에 공천을 안 하는 게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건 지나친 형식 논리고요. 왜냐하면 이 강서구청장의 대법원 판결로 그 직을 그만두게 된 것은 우리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이건 과도한 판결이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는 공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그 공천을 했을 경우에 김태우 전 구청장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건 아마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마 합리적인 논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이게 아주 우려스러운 지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법원이 심판이잖아요. 심판을 욕할 수는 있습니다. 욕하긴 하지만 경기를 진행하려면 심판이 내린 판정을 받아들이고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최근에 정진석 의원 징역 6개월 지금 선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당장 어떻게 나옵니까? 법원 판결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국민의힘이 반응하고 있거든요. 이게 실형이 선고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다. 항소하겠습니다. 지금 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도 글쎄 대법원 판결 그게 맞지 않아라고 하시면 이번에 사법부도 우리 마음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교체해야 되겠다라고 혹시 지금 여당하고 정부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지라는 점에서 걱정이 되고요. 수도권 눈치 안 보시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아니 뭐가 잘못이야 공익제보인데 사면해줘 라고 하니까 공천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김태우 전 구청장의 사전 선거 운동을 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드가 올라가면 좀 불안한 모양이죠 민주당에서는.